식사 후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을 때 62년 의사 생활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찰나 제가 응급실에서 봐왔던 수천 명의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늘 주의를 주었던 그 행동을 정작 의사인 제가 저질렀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8세 내과 전문의 배성만입니다. 의사 생활 62년, 그중 45년을 지방 중소도시 응급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 건강 강의를 다니며 저보다 젊은 동료 의사들에게 건강관리를 전하고 있죠.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까? 강의가 끝나면 꼭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식사 후 30분 그 시간만 잘 지켜도 건강의 절반은 지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든든하게 밥 먹고 소파에 누웠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기침이 나기 시작한 기억 식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가 어지러움으로 휘청한 경험, 혹은 점심 먹고 등산 갔다가 숨이 찬 적은 없으신지요?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 동안 무심코 한 행동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폐렴으로, 뇌절증으로,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그 한 가지를 피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83세였던 5년 전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 피로를 풀고 있었죠. 퇴직 후 저녁 식사만 마치면 바로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이 제 하루의 마무리자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목욕물은 항상 42도 이상으로 맞추었어요. 뜨거울수록 몸속 노폐물이 잘 빠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욕조에 들어가 약 15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숨쉬기가 곤란해졌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죠. 45년간 수많은 응급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로서 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뇌혈관 문제다. 바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욕조 밖으로 겨우 기어나와 비상벨을 누르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기억은 응급실 침대 위에서였어요.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처음으로 응급실에 실력한 것이죠. 진단은 일과성 허혈 발작 뇌절 중의 전조였습니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조차도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그토록 환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했던 그 행동을 정작 나는 매일 하고 있었다. 그때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태어나면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리라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 갖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주세요.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83세 이혜자 여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60년 넘게 아침 6시, 기상 저녁 10시 취침에 규칙적인 생활을 고수하셨죠.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울대에 합격한 손자를 축하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해산물과 고기로 평소보다 풍성한 식사였고 이혜자 여사님은 평소보다 많이 드셨습니다. 식사 후 이혜자 여사님은 피곤함을 느껴실 소파에 눕고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배 선생님, 전 그냥 잠깐 눕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누구나 식사 후에 그러지 않나요? 이혜자 여사님의 물음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분 후 이혜자 여사님은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침을 할수록 숨이 더 가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자가 119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혜자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의대생이라 증상을 보자마자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그 판단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혜자 여사님의 산소 포화도는 82%로 정상 범위 95% 이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폐 하단부에 뚜렷한 음영이 보였고 진단은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식사 후 이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가고 폐로 흘러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몸의 구조와 생리를 살펴보면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소화를 위해 이장에 많은 혈액을 보냅니다. 이때 체위가 수평이 되면 중력의 도움 없이 이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져요. 특히 노년층은 이 식도 관약근이라는 일종의 문짓기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근육이 탄탄해서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그전에는 속쓰림도 자주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유식도 역류의 증상이 있었던 거죠. 이혜자 여사님의 해상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도를 보호하는 반사작용도 약해진다는 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 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면 즉시 기침 반사가 일어나 배출시키죠. 하지만 노년층은 이 반사작용이 지연되거나 약해지기 때문에 이 내용물이 폐로 들어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의학 저널 체스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희침 반사 감도가 30대 성인에 비해 약 40% 정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년층에서 흡인성 폐렴의 발생률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이혜자 여사님은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 후 회복하셨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산소 공급, 그리고 수액 치료가 필요했죠. 이제는 식사 후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저를 감시해요. 이혜자 여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제가 소파에 눕기만 하면 할머니 꼿꼿이 앉으세요. 라고 외칩니다. 덕분에 식사 후 30분은 꼭 세운 의자에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걷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이혜자 여사님의 만성, 속쓰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도 함께 사라진 것이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위한 실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부는 꼭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이 내용물의 역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력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죠. 둘째, 가능하다면 식사 후 집안에서 가볍게 걷는 것이 좋아요. 소화도 돕고 이 내용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단, 너무 빠르게 걷거나 격렬한 움직임은 피하세요. 셋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가 너무 가득 차면 역류 가능성이 높아지죠. 평소보다 많이 드셨다면 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불가피하게 눕게 된다면 상체를 최소 30도 이상 올려주세요. 베개를 2-3개 받치거나 조절 가능한 침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여전히 이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이식도 역류증이 있으신 분, 만성 기침이 잦으신 분, 노인성 기도 약화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오늘부터 어떤 자세로 30분을 보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77세 최영우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평생을 보냈죠. 그에게 목욕은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건강을 지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목욕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어 저녁 식사 후엔 늘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서 20분만 있으면 온몸이 풀리고 잠도 잘 온다니까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셨다고 해요. 식사 직후 습관대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42도의 뜨거운 물을 받고 몸을 담갔죠. 약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지만 다행히 함께 살던 며느리가 욕실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져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자 문을 열어 발견했습니다. 아버님이 욕조에 반쯤 미끄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오른쪽 입이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라 즉시 뇌졸중 증상임을 알아차렸죠. 며느리 김영애 씨의 증언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최영우 할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혈압은 매우 높았고 오른쪽 팔다리의 근력 저하가 뚜렷했습니다. MRI 결과 왼쪽 중대 내동맥 영역에 급성 내경색 소견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골든 타임 증상 발생 후 4.5시간 5시간 내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이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식사 후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됩니다. 실제로 식후 30분 동안은 전체 혈류의 약 25대 30%가 소화기관으로 향하는데 이것은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양입니다.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는 자연히 감소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인 제 동료 김재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특히 뇌는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는 장기로 혈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 목욕을 하게 되면 체온 유지를 위해 피부 표면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또다시 많은 양의 혈액이 피부로 몰리게 됩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서느니 확장 효과가 더욱 커지죠. 이렇게 되면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혈류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뇌의 혈류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도 감소하여 열에 더 취약하죠. 그 결과 일시적인 뇌 허열 상태가 되어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뇌경색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을 할 경우 뇌혈류가 평소보다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허열성 발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감소량이에요. 최영우 할아버지는 퇴원 후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 온도도 40도를 넘기지 않아요. 욕실에는 타이머를 두고 15분이 지나면 무조건 나오죠. 최영우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목욕탕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이제야 진짜 목욕의 지혜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한 실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은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하세요. 2시간이 지나면 소화를 위해 몰렸던 혈액이 다시 전신으로 고르게 분포되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식사를 하셨다면 1시간 30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계를 사용해 정확히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의 평균 체온이 36.5도임을 도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34도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 확장을 과도하게 일으켜 혈압 조절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셋째,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 확장 효과가 커지고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욕실에 타이머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에서 나오세요. 서서히 일어나야 하며 갑자기 움직이면 더 심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평소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혈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목욕 시간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르신 혼자 욕실에 들어가게 두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사고가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노년층은 목욕 중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식사 후 과격한 운동입니다. 72세 정현호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30년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에 매우 적극적이었죠. 매주 3번 등산을 다니고 주말에는 자전거로 30km를 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철인 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70대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50대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죠. 정현호 어르신의 회상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정현호 어르신은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란 프라이에 소시지 밥과 된장국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셨죠. 그날은 특별히 인근 산의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산에 오르는 게 힘들었어요. 평소에는 숨도 안 찼던 경사인데 이상하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나이 탓이겠지 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정현호 어르신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중턱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가슴을 누군가가 강하게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죠.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이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정현호 어르신은 그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동행한 등산객 중 한 분이 응급구조사였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19에 신고했고 헬리콥터로 응급 이송되어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진단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좌전 하행지 동맥의 90% 이상 협착이 발견되어 응급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주치의였던 심장내과 박민수 교수의 소견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혈류가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근육에서도 많은 혈액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심장은 이중으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심장은 소화기관과 근육 모두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하는데 이것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은 증가하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혈액이 분산된 상태라 심장 자체에 공급되는 산소는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관상동맥의 상태도 젊은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상황에서 협심증, 부정맥, 심한 경우 심근경색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격렬한 운동 시 심장마비 위험은 평소보다 약 2.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이내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사고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해요. 우리 몸은 식사와 운동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인 이진수 박사의 설명입니다. 식사 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휴식과 소화 모드가 됩니다. 반면 운동 시에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행동과 대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시스템이 충돌하면 몸에 혼란이 오는 거죠. 정현호 어르신은 심장 스텐트 시술 후 3주간의 입원 치료를 거쳐 회복하셨고, 이제는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요즘은 식사 후 1시간은 집 마당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운동은 그 이후에 시작합니다. 시계를 꼭 확인하죠. 정현호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체중도 5G 줄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현호 어르신은 지역 노인에 관해서 건강한 운동법 강의도 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며 특히 식사 후 운동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신다고 해요. 식사 후 안전한 운동을 위한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분. 가능하면 1시간 동안은 격한 활동을 피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몸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평소 소화가 느린 분들은 1시간 30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둘째, 식사 후 활동이 필요하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로 제한하세요.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동안에도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셋째, 본격적인 운동은 식후 최소 1~1시간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몸을 서서히 데우는 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넷째, 운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전에 운동을 마치고 그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한 다음 식사를 하는 패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운동이 어렵다면 점심과 저녁 사이의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고혈압, 당뇨, 협심증, 부정맥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심혈관 사고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운동 전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정현호 어르신의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예요. 운동은 좋지만 언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셨나요? 지금 식사 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 수많은 환자들이 몸으로 겪은 교훈입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 목욕은 1시간 후에 하세요. 뇌혈류 감소로 인한 어지러움과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과격한 운동은 절대 피하고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심장에 이중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 위험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수칙은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예비 능력과 회복력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는 몸이 잘못된 습관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보상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이식도 역류가 있더라도 기침 반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폐로 들어가는 이 내용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은이 보호 기전이 약해져 있어 같은 상황에서도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훨씬 높아요.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은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 혈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이 적응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이나 격렬한 운동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저는 의사 생활 62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 기록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죠.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로 시작했지만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건강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케이스를 수없이 봐왔어요. 한 분은 80대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반면 다른 분은 60대부터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83세에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후 이 3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다닐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죠. 배 선생님, 그렇게 간단한 수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강의할 때마다 듣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힘이 30년 후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식사 후 30분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다음 30년을 지킬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혹시 정보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부모님, 배우자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의사생활 62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방은 치료보다 1000배는 낫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죠. 한번 발생한 질병은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30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젊은 시절부터의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 습관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